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FOMC 결과가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네. 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은 안정적인 상승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또 3%대를 돌파했고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시장에서 지표들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강력하게 자금이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긍정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뉴욕장 확실하게 종목별로 개별 이슈 타고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 정리하면서 이번 주는 사실 휴장도 있어서 저희가 꾸준하게 전략을 챙기기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놓고 바라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뉴욕장 어땠는지 점검을 해보면 FOMC 대기 모드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내용 쭉쭉 한번 짧게 보죠. 에너지 쪽이 강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던 업체들 영향이 있었고요.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FOMC 대기 모드 그리고 투자 의견, 금융 섹터에 대한 상향 조정 등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JP모건, 시티그룹 등이 상승이었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 속에 GM이나 포드도 올라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쪽은 그래도 실적이 견조했고 선전했다라는 평가들을 계속 받았던 만큼 시장 대비 강한 흐름 확인되고요. 시간 외에서 지금 강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AMD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 1.4% 정도 상승이었는데 호실적 이슈 속에 오늘 시간 외에서 7% 급등 마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정규장 1.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매출 증가로 상쇄가 됐다라는 평가 속에 시간 외에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에어비앤비도 역시나 시간 외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별 종목들 철저하게 이슈받아 움직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이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차와 SK온이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요. 이 4월 초경에 이 미국으로 이 전기차 현대그룹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던 바가 있어서 그때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4월 말경에 협력 배터리사가 어디가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K온이 유리하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일단은 합작사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이슈는 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가 좀 꼼꼼히 다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브리핑도 그렇게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탑3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차 전지 관련주들이더라고요.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 LNF, 원익QNC 이런 순으로 가장 많이 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3에서 4%대 올랐고요. 원익QNC도 9%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어제 상황 어땠는지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생산단에서는 조금 부진했거든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만 2%대로 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장비 쪽에서는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에코프로비엠도 다시 주가 50만 원 선을 회복했고 LNF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NS가 6% 넘게 강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을 또 이끌었던 여러 요인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월요일장 미국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육성에 4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테슬라가 그동안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하자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머스크가 더 이상은 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올해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테슬라를 향한 저가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3% 넘게 오르면서 900슬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랐죠. 리비안이나 루시드 그룹도 함께 힘을 받아갔고 니콜라만 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1분기 실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 늘어난 6,624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130% 증가한 4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증권가에서 또 이틀 동안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냈는데요. 대부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폭의 판가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캐파의 조기 가동 가능성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인 삼성 SD향으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BNK투자증권에서 70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75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7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산량 증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가 5월 2일에 천안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 신규 라인을 증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가량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지난 3월에 역시나 이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국내 배터리사 중에서는 첫 독자 생산 라인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30% 정도 생산량을 증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저희가 브리핑 때 언제 다뤄봤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4월 중순쯤에 한번 다뤘고요. 또 4월 말에도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배터리 관련주들 좀 힘을 받고 있어서 이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빠져서 참 이 얘기를 하기 민망하지만 다시 또 4거래일 정도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네. 거겠죠. 사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모두가 아는데 지난해처럼 랠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 원익 QNC도 이 기관이 많이 샀다 이렇게 네. 전해주셨는데 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브리핑 이어갈게요. 자, 어제 IT 쪽 이슈들이 꽤나 많았더라고요. 미국의 반도체 반등 영향도 있었고, 국정 과제 속에서 반도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인텔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국의 부품사가 애플에 반도체 소켓과 프로브 카드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또 소부장단에 상당히 큰 힘이 돼주는 흐름이었죠. 대덕전자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이슈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제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두루두루 온기가 퍼졌지만 탄력이 굉장히 강했다 보기는 어려워요. 이 장비 쪽에서는 코미코 등을 필두로 해서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도 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은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원익 QNC 기관 수급 들어오면 9% 이상 상승 확인이 됐죠. 어제 외국인 수급도 꽤나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월덱스, ISC, 동진세미캠 등의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 종목들 대비해서 좀 덜 빠졌다, 선전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을 사고 있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애초에 많았다면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과정 속에서 함께 변동이 있었을 텐데 소부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적은 편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 즉각 주가에 조금 반영되는 흐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쇼티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품 주문량은 늘어날 것이라서 이 부품주들, 소부장 종목들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부품에 대한 긍정의 시각들을 내고 있는데요. 넘겨보시면 그들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견조한 서버 수요나 제한된 공급이나 DDR5 전환 이슈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의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부장은 지금 아니면 계속 못 사게 될 걸이라고 4월 20일경에 강력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반도체 소부장 정리를 자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소재 장비 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에는 부품 쪽 밸류체인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공정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좀 나눠봤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챔버 부품 쪽에서는 TCK, 식각공정 관련한 업체들이 주로 챔버 부품 쪽에 들어가 있고요. 쿼츠, 원익 QNC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세정코팅, 지금 반도체 소부장 전부 다 귀하지 않습니까? 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에서 부품 떼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장비 수명을 늘려가는 쪽에서 최근 세정 코팅 쪽이 꽤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원익 QNC가 들어가고 있고요. 소켓이나 보드 쪽도 최근에 주가 조금 꿈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모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의료기기 판매 얘기할 때 의료기기 한 대 팔아놓고 소모품 매출이 현금 이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장비 한 대 팔아놓고 소모품을 돌릴 수 있는 걸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부품 탑픽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월덱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이고요. 신한금투의 의견인데요. 소켓에서는 소켓 만드는 업체들 거의 다 탑픽으로 꼽았어요. 리노공업, TSE, ISC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죠. 소켓이 뭔데 그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한 번씩 제가 브리핑을 전하는 편인데요. 이번엔 소켓 얘기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용 소모성 부품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소켓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파운드리 증설, 전장 확대, 5G 기술 확대 이런 과정 속에서 비메모리 소켓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메모리 소켓 수요였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 비메모리 소켓에 대한 수요를 많이 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럼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어? 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조금 다르게 고객사에 맞춤형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제작이면 우리 맞춤 구두 더 비싸잖아요.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P와 Q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기대가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소켓 업체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2에서 50% 정도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올해도 실적들이 상당수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이 소켓 업체들로만 놓고 보면 올해로 보면 이렇습니다. 엄청 강력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워낙 테마주 상승률에 익숙하다 보니까 10% 내외? 이 정도죠. 그런데 4월부터 보시면 탄력이 꽤나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동을 거는 건가? 아니야, 단기 반등인가? 조금 고민하게 되겠죠. 특히 TSE 같은 경우는 앞서 애플이 한 부품사에게 소켓과 그 부품을 공급받는다 이런 기사에 좀 유력 후보자로 꼽히고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보죠. 어제도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면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 급등을 보여줬고요. 이게 시간 외로 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뢰를 깔아놨다. 그러면 지뢰를 제거해야지 파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스토리가 흘러나왔고요. 지뢰주가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외에서 DR텍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죠. 오늘 어떤 흐름 받아갈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외에서 원전주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이 공식화됐고 영국과 원전 수출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올라갔고요. 어제 대덕전자가 서버용 FCBGA 생산에 좀 더 주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장 마감 후에 심택이 실적을 내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심택도 강한 흐름 나왔죠. 기판주 다시 힘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할 게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빠르게 또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출연자 만나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앞서 다뤄본 이슈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탁 이창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첫 번째 다뤄볼 섹터는 2차 전지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저희 네. 워낙 대표님과도 거의 모든 섹터의 전략을 다 다뤄봤긴 했는데 2차 전지 소재와 장비 쪽에 다시 한번 관심도를 높여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 이슈들은 뭐 언제나 긍정적이죠. 네. 하지만 작년처럼 갈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괜찮게 보는 업체 있으세요? 작년처럼 못 가겠죠. 속상해.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고 또 지금 뭐 긴축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혹은 재작년과 같은 상승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일시적이나마 안정화를 띈다라면 최근 4월달, 3월달부터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을 때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 4셀 업체들 보면 실적 다 나쁘진 않았어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재 부품단도 원래는 주가가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셀 업체들 실적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네 하면서 같이 또 2차 상승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뭐 뻘짓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죠. 앨런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인수하네 그러면서 뭐 테슬라 주식을 팔았네 뭐 담보대출을 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단은 그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주가 하락이나 상승에 의해서 또 주가 변동성도 네.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이 일단은 좀 멈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이죠. 1분기 실적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반영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대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좀 기대 이후에 또 우려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외국인들 기관들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걱정할 뭐라 그럴까요? 좀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기대와 우려감들이 상존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당장 그 시장을 보시면 약간 지수 상승을 할 수 있는 인덱스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관련된 또 섹터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라면 뭐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처럼 약간 이제 한 2, 3주 정도 4월달 정도 뭐 행보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처럼 뭐 거의 이제 상승을 많이 준 종목군들은 조금은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로 조금 추려주셨네요. 일단 셀에서 하나, 소재단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저희 관심 두고 한번 지켜볼 거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그 가운데 좀 오늘은 부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살 수도 있는 반도체 부품 유망주. 굉장히 타이틀이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저희 반도체 소부장 얘기 계속 나눌 때 월덱스 네. 대표님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셨어요. 그게 한 지금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시장 대비 굉장히 선전한 종목인데 여전히 관심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부품주 뭐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부품주들은 그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다른 뭐 소재단이라든지 뭐 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덜 오르는 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일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중국이 락다운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부품지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소재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또 주가 상승을 조금은 뭐 이게 가로막는 이슈였는데 오히려 이제 뭐 DDR5 전환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노트북들 보시면 거의 다 이제 DDR5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난도가 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또 부품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좀 못 갔었던 부분들이 올해 좀 대안주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데 주가 상승 탄력도가 이제 그날 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제 그 좀 긴 흐름을 호흡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 완만하게 오르다가 어저께 같은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튀어 오르고 또 좀 완만하게 오르다가 한번 튀어 오르는 모습 계단식 상승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월덱스, 뭐 ISC 특히 뭐 메모리 부품 쪽에 대해서는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월덱스가 아직은 덜 올랐다 생각하고 있고 또 소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점을 갖고 있는 앞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네. ISC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을 보면 이제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 QH 같은 경우가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9% 정도 상승 나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쿼츠도 사실 들어보면 스토리가 있고요. 네. 막식링이라고 하는 실리콘 링 쪽도 스토리가 있고 네. 소켓도 스토리가 있고 막 이래서 사실 스토리만 보면 다 괜찮아요. 실적도 뭐 그럭저럭 다 좋은 편인데 뭘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었거든요. 이 종목들을 고르신 이유는 자리가 괜찮다인 걸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그 기업들 보시면 뭐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식 상승 올라와서 좀 쉬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추세가 계속 치고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간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역추세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도는 기업들의 상승 탄력도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소외를 받고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ISC 이 세 종목 놓고 보겠습니다. 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쉬었다가를 반복하는 업체들인 만큼 조금 더 강한 탄력 나오길 기대해 보죠. 자,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 했더니 정제마진 20달러 돌파, 정유주 탑픽. 올해 내내 정제마진은 좋을 거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자체가 조금 뭔가 탁 이게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하고 영향을 덜 받는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방산주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그 와중에서도 약간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마진이 증가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과거보다 수익성이 얼마나 늘어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정유주만큼 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비교해 본다라면 우리가 정제 마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에서 5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유사들 실적 엄청 좋을 것이다. 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불과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3달러에서 4달러, 5달러 회복했을 때 이제 정유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2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17달러네, 뭐 16달러, 19달러 이런 얘기하니까 계속 이제 나오면서 6주 연속 상승하면서 20달러 돌파했는데 그러면 4에서 5달러에 대비하면 4배를 상승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단기적인 시기에. 그래서 이런 거 대비해서 주가를 보시면 뭐 SOE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지난 3월 달 대비 보면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정지마진이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이것이
1분기 후반에 이제 올라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 3분기 때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 실적 피크 아니야? 항상 네. 우리가 내는 게 맞아요. 지금 좋으면 뭐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좋은 부분들이 앞으로 안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1달러, 2달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호실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유가가 과연 꺾일 것인가? 저는 연말로 갈수록 100달러 이상에서 더 움직임이 움직였지 갑자기 60달러, 50달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상승세, 그러니까 고마진세는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휘발유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유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의 경유가 부족해서 수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지정한 리스크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받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정유주 3사 다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약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못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GS하고 SO일인데 SO일이 과거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그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 탄력도가 더 높았었던 네. 걸 보신다라면 저는 현재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로는 뭐 13만 원 목표가 잡아드렸지만 저는 그 이상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을 실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SO일 정제 마진 지난해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켜보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랑 또 그 농기계 쪽 종목에 네. 대해서 대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공략주로 얘기를 네. 해주셨던 바가 있었는데 이쪽도 다 어제 좋은 흐름 나왔거든요. 어제 그제 다 그랬죠. 계속 관심을 받았는데 이거 AS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뭐 일단은 뭐 농기계 관련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산물 관련된 섹터는 좀 더 나쁘게 계속 우상향 기조를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차익 실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눌린다라면 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저희 시간에도 굉장히 브리핑 많이 나왔었고 방산주 긍정적으로 출연자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지금 시점에 괜찮을까 했는데 4월 27일을 말씀 주셨고 그 짧은 시기에도 11%나 네. 올랐어요. 이것도 저는 뭐 항공우주 그때 한국항공우주하고 LG 넥슨 말씀드린 둘 다 뭐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방산주들은 먼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나 안 가나 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소화해 주실 내용이 필요한데 어제 장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부터 그러니까 참 막판부터에서는 또 지뢰 관련한 종목들로 다 옮겨갔었어요. 아마 오늘 또 지뢰 쪽에서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중에서 어떤 거 소화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흐름은 원전 쪽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요? 에너지 뭐 얘기, 아까 SOL 얘기한 것도 결국 에너지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셋 중에서 본다라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시세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간에서 강세 보인 이들 종목 내에서 원전을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일단 뭐 저는 다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약간 이제 그 건설 관련된 원전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긴 호흡보다는 트레이딩 영역 그쵸.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은 저는 개별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대형 종목은 일단은 그동안 그 이제 학습 효과가 FOMC 이후에는 주가가 뭐 5에서 10% 정도 올라왔었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이제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네. 오늘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면 전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된 대형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조금은 제한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중 시세 좀 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나눈 전략들 여러분의 오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